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이 방송은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주로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일단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그 위험성과 폐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약의 정보에 노출됐을 때 그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오늘 딸이 학교로 가는데 좀 지각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태워주러 갔어요. 가고 있는데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한 곳인 일곡공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현수막이 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얼핏 봤더니 이게 건설 노조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 라인건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논란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조 시위도 하고 엊그저께는 거기서 불법 건축물을 매입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혹이 제기돼서 실제로 공무원들 공사 담당자들 노조가 함께 와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트럭으로 시연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 매입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 이슈들 논란들 갈등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면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 일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현장 우리가 일컫는 이제 속칭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어느 순간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족 비롯해서 요즘 뭐 외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 인력의 한 80% 이상이 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한국 사람을 찾기 힘들어졌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관리자, 현장 소장이라든가 감독관, 나머지 이제 현장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언어, 숙련, 자격증의 미미하잖아요. 건설의 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무작정적으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되고 뭐 작업 지시라든가 이렇게 원활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노조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작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3년 전이죠. 이 광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화정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38층에 1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거의 다 아파트는 화정 아이파크 다 지어준 상태였어요. 다 좋고 마지막 한 동 그 작업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이제 무너져 내렸죠. 제가 이제 그때 그쪽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보를 받고 거의 동시에 이제 현장을 갔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현장에 막 도착했더니 당시에 이제 그 경찰들 공무원들도 인제 와가지고 이제 그 포토라인이죠 출입 통제선을 치고 우왕좌왕 난립니다. 막 위에서는 막 떨어지고 있고 작업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봤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저도 이제 순간 좀 당황스러운 게 이 나오면서 이제 작업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는 말들이 이제 되게 이제 중국말, 중국 언어들, 외국어들 많이 썼어요. 말투도 좀 이제 그 조선족 말투, 중국 동포들 말투, 그리고
여기가 한국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이 8분 계셨는데 그분들 대부분 이제 조선족과 중국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 현장에서 외국인들 차지하는 그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커지는 게 이 사실인 거고, 이 중에 상당수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문제 좀 되고 있죠. 이게 광주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현장이 10개소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국적인 것도 다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을 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또 안전이라든가 이 재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도 사실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뭔가가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싸늘한 시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으면 최저 낙찰가를 받죠. 싸게 해야죠. 이 싸게 해야지 좀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익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 낙찰을 받았어요.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남겨줘. 사업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인건비를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아껴볼 수 있게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이 같은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현장의 문제, 결국 이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분양가와 관련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 이 단가들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공사비 높아지고 있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 PF 대출 이자들 지금처럼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이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소식, 다음 소식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말하면 이 광주 이 관문 보면 이제 버스 터미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광주도 보면 한 중심부 같은 곳에 광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광천동에 버스 터미널,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버스 터미널, 이 많은 버스 보유하고 있고, 여기 뭐 전국에 다 갈 수 있죠. 이 금호, 여러분 알다시피 금호가 혼남을 대표하는 이 대기업, 뭐 상징적인 존재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을 딱 보면 이제 금호는 이제 거의 해체 수준으로 사라졌다. 과거의 영예들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켰던 곳이 첫 사업을 시작했던 금호의 역사가 이 일제시대 때죠. 193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버스, 택시 보면 그 택시, 세발 택시, 뭐 오래된 택시 있죠. 그 세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점점 사업을 넓혀 나가서 한때 이제 재계순이 한 30인공까지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은 다 매각되고 팔고 또 형제연화 이런저런 이유들 또 문제들 좀 있었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금호 고속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버스 사업 유스케어라고, 여기 2009년 5월달에 개관을 했어요. 영화관, CGV 있고 음식점, 식당들 이런 게 이제 많이 구축돼가지고 복합 쇼핑몰 형태의 이 상권이 구축됐습니다. 이 광주 분들이라면 한두 번씩 딱 가셨을 겁니다. 이 복합 쇼핑몰,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이 광주에서 가장 큰 서점이죠. 이 서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그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도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그 신세계 백화점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원래 지금도 주인이 금호입니다. 금호가 주인이고, 신세계 거기가 이제 세입자, 갑과 을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금호가 이제 쪼그라들고 이제 경영이 힘들어지고, 대신 신세계는 사세가 확장되면서 이제 그 새해 들어 살았던 신세계가 원래 주인이었던 집 주인이었던 금호의 이 땅, 버스 터미널 부지, 유스케어, 버스 사업 운영까지 통째로 매입을 한 겁니다. 4,700억 정도 들여서 이 땅을 통째로 사고, 거기에 이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확장을 해서 신개념의 복합 쇼핑몰 지으려고 합니다. 뭐 인허가 과정들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 땅도 이제 확보했고, 인허가도 진행되면 다 때려 부시겠죠. 다 부셔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질 건데, 이제 우리 이제 광주의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조금 허탈감도 조금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또 이제 기대되는 거는 또 신세계가 새롭게 복합 쇼핑몰 만들면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지금 들어 있는 음식점들, 카페, 여러 가지 매장들이 꽤 있어요. 수십여 곳에 그런 이제 그 가게들이 임차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 양반들한테는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제가 키즈카페 그 사업을 했을 때 거기 2층에 유스케 2층에 한 50평, 60평 정도 되는 그 부지, 그 공간을 제가 키즈카페 사업지로 검토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적어도 좀 인연이 그 시절에 이제 인연이 좀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세입했었던 이제 그 상가 사장님들이죠.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쫓겨날 처지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 손해배상 갈등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씨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금호고소 관련된 금호 문화관, 뭐 연극을 보여줬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0일 내일 모레 이제 영업을 종료하는데, 나머지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예, 소송도 있을 것 같고, 이 인테리어라든가 이 영업공 같은 게 또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기업의 이렇게 사업으로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 생존권 걸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갈등들이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26일 서인주 팩토리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거 모자란 게 많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잘 되라고 채찍질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아마추어죠. 모자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열심히 좀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한 분이 어제 영상 보시고 이런 이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본인 이제 은행권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어제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은행하고 좀 다르다. 예금자 보호가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그 이하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소속이래요. 이게 기재부 쪽에 금융위 그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댓글들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제가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줘 보도록 할게요.